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비자론 관련돼서 또는 내가 잦은 출입국을 했다라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현지 엘리트 비자 본사에서 직접 임명한 한국어 지원 공식 파트너사 프로미스타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자 신청 작성부터 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어로 소통해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엘리트 비자의 공식 파트너사가 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현지에서 한국어로 별도의 서포트 비용 없이 무료로 도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비자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신 후에 비자 취득까지의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최근 들어서 비자론을 하거나 출입국이 잦은 분들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할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자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비자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론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리고 출입국이 잦은 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왜 그런지 제가 이 이유와 실제 사례들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외, 태국에 거주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주이고 두 번째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거주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 이 부분이고,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있으면서 내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있는 나의 신분, 즉 체류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떠한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이나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비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 무비자로서 태국에 왔을 때 90일간 이렇게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랬을 때 비자런이란, 자, 비자런 이게 뭘까요? 영어로는 비자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비자 없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80일 정도까지 내가 거주를 했다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또 태국에 다시 들어오면은 또 90일 무비자 스탬프가 찍히니까 90일간 또다시 이렇게 태국에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행동이 바로 비자론입니다. 즉, 내가 체류 기간을 채우고 나서 다른 국가에 갔다가 좀 며칠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기가 됐을 때 갔다 오고, 이러면서 장기 체류를 하는 것, 나갔다 오는 요 행위를 비자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의외로 지금 요 영상 보신 분들 중에는 비자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비자론 관련돼서 또는 내가 잦은 출입국을 했다라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비자론과 잦은 출입국 관련해서 이제 태국 정부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는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태국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태국 dailynews.co.th는 태국 관련돼서 이 뉴스죠. 이 태국 뉴스에서 이 태국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제일 위에 이 분홍색 글씨로 이민국 총리 지시에 따라서 무료 비자, 즉 무비자 관련해서 요 악용하는 것들을 차단을 위한 4가지의 강력한 단속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5년 11월 12일 날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무비자, 즉 비자론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모두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5년 11월 25일 약 2주 후에 요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 이민국 무비자 비자론 차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외국인의 위장 취업 및 범죄 연루를 사전에 정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관광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이민국에서 비자론과 잦은 출입국 관련돼서 이런 사례들,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은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쩍 이 주변 국가들의 이 범죄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비자 비자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요 외국인이 위장 취업하고 범죄에 관련된 사실들,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차단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관광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태국에 그냥 가볍게 관광을 하고 돌아가고 이런 정도다 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비자 관련해서 좀 비자론을 하거나 출입국이 잦은 분들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강력하게 이 질서 정비에 나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비자론과 그리고 잦은 출입국이 있는 사례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차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집행 단계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번에 공항에 통과하는 나를 잡았다, 걸렸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이미 뉴스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태국은 국경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국인 관광 비자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민국 사무소와 당국은 비자 절차와 관련해 이른바 보더런, 즉 요 보더, 국경을 넘었다고 이런 비자론 관련돼서 이렇게 불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2번 이상 시도하는 사람은 태국 입국 자체가 거부될 위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론을 2번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태국 입국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미그레이션이라 해서 요 이민국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어 내용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민국은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업에 악용될 수 있는 비자 면제체를 막기 위한 4가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총리와 태국 경찰청장이 이렇게 선포한 정책에 따른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4가지 주요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민국은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가로치고 비자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자론은 관광객에게는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태국 정부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근데 내가 장기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태국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항과 국경을 포함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자런을 2번 이상 이용한 사람은 입국이 거부되며 본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비자런을 하신 분들 중에는 내가 정말 순수히 태국이 좋아서 그냥 장기 거주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민국 당국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주변 국가의 사태들과 이미지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비자론 관련돼서 잦은 출입국 관련된 거를 원천 차단하고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초부터 이민국은 공항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 외국인 약 2,900명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자, 실제로 거부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잡거나 거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이민국은, 내륙 지역의 모든 이민국은 비자 연장을 위해 반복적으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는 외국인에 대한 임시 체류 연장 허가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외국인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며 추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태국 정부의 이민국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죠.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태국 요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out and in out 해서 옆에 보면은 비자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비자론 관련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외 기사들을 보면은 태국에서 지금 외국인 비자 관련돼서 타이트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비자 없이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더욱 엄격하게 이렇게 규제를 한다, 특히나 same day departure and re-entries are prohibited,
당일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론 관련돼서 2번 이상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이 입국에서 거절당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잦은 출입을 하신 분들이나 비자론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엄청나게 좀 리스크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비자에 대해서 내가 이런 리스크, 특히나 체류기간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정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비자를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여권을 보고 이 여권에서 이 사람의 비자, 이 체류 자격증을 보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문제가 될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VIP 비자 입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VIP 비자 입국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VIP 비자 입국을 해보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VIP 비자 입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비자에, 내 체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태국에 입국하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을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VIP 비자 입국 관련돼서 규제가 더 강화될지 안 될지를 보면은 지금 비자론 관련돼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태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로 삼고 이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 VIP 비자 입국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까, 아니면 앞으로 더 큰 리스크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출입국 기록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평생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2가지를 큰 리스크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VIP 입국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VIP 입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즉 이렇게 돈을 주고 통과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족쇄를 차는 겁니다. 계속 내가 리스크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게 혹여나 언제 끊기게 되나, 만약에 끊기게 되거나 내가 잘못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내가 추후에 다른 특정한 비자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출입국 기록이 평생 따라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무비자로 비자론 아니면 잦은 출입국이 왔다 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중요한 비자를 받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정부기관에서 거절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과거에도 그렇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비자론 관련돼서나 잦은 출입국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 엘리트 비자 관련돼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당연히 개인정보는 모두 차단을 했고 결과가 좋은 분들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방콕에 있는데 엘리트 비자 관련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관광 비자로 방콕에서 1년 살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태국에서 엘리트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죠. 내가 관광 비자로 방콕에서 1년 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태국 엘리트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 무비자로 이렇게 태국에 체류를 하기 때문에 무비자로, 이 관광 비자라는 게 그냥 비자 없이 내가 장기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명히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엘리트 비자를 신청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그냥 비자 없이 1년 동안 살고 앞으로 더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엘리트 비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엘리트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만나기 전에 방콕 수완나푼공항에서 입국을 하시고 나서 이 스탬프를 받을 때 걸렸습니다. 잦은 출입국으로 걸렸고 입국을 거의 못할 뻔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딱 들어왔을 때 비자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절대로 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문자 내용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 비자의 정식 파트너사로서
이렇게 무료로 서류 신청부터 모든 부분을 도와드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 본사에서 엘리트 비자 서류 제출 및 온라인 등록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팔로우를 해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자, 와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서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안내해드리고 별도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자, 이분께서 답변이, 네, 무슨 일 생기면 또 연락 주셔요. 아니, 우리가 엘리트 비자를 신청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취득을 하는 건데 무슨 일 생기면 또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실제로 비자런 해서 이렇게 걸리시거나 잡힌 분들은 공감이 되시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걱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백그라운드 체크 스테이터스 업데이트에서 이 엘리트 비자 본사에서 이렇게 이메일로 진행 사항을 보내주죠. 저희도 참조인으로 받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저희랑 진행하시게 되면. 자, 현재 백그라운드 체크 진행 절차로 넘어갔다고 이메일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발 엘리트 비자를 발급받는 거를 굉장히 절실하게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비자런 한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을게요. 비자 안 나오면 어쩌죠? 우리가 엘리트 비자를 내가 신청을 하고 싶다 해서 당장 뭐 비용을 지불하고 내일 취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을 하고 나면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위해서 이 정부기관에다가 이 신청자의 여러 가지 정보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정부기관에서 총 4개의 기관에서 체크를 하는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이 비자런이나 여러 가지 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이내에 정부기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내가 선택한 엘리트 비자의 이 회원권에 따라서 엘리트 비자 본사에 결제를 하고 이렇게 활성화 받아서 비자를 취득하면 되는데, 올해 중순 들어서부터는 비자 백그라운드 체크를 신청을 정부기관에 넣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비자 관련돼서 심사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한 달 반, 2달 이상 걸립니다. 이게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도 있고 엘리트 비자나 여러 가지 비자 관련돼서 정부기관에 요청하는 신청자들이 많아짐으로써 더욱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현지에서 요 엘리트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내가 백그라운드 체크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지금 90일 체류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비자런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 비자 안 나오면 어쩌죠?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사장님, 비자 나왔어요. 엘리트 도장까지 여건에 완료해요. 이렇게 엘리트 비자를 잘 수령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 이제부터는 좀 마음 편히 계셔도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전화를 했었는데, 자, 이 마지막에는 이 엘리트 비자의 스티커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스탬프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비자 신청 절차부터 비자 수령까지의 모든 절차, 저희와 함께하는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 전화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이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뭐 사실 주실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은 엘리트 비자를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수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냥 누리면 되기 때문에, 이분과 같이 이렇게 엘리트 비자 스탬프를 받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엘리트 비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엘리트 비자 가장 저렴한 거 얼마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이제 엘리트 비자 관련돼서 뭐 혜택이 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바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얼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트 비자가 기본 5년 골드 비자 90만 바트, 10년 플래티넘 150만 바트, 15년, 20년 이렇게 상급의 요 프리미엄 비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도 요 브론즈 비자의 프로모션 5년짜리 65만 바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취득 기간은 보통 2개월 내외입니다. 바로 이분께서는 사무실은 어디에 계시나요? 제가 준비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별도의 뭐 내용 없이 바로 신청을 하고 싶은 좀 의견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공항에서 이번에 들어왔을 때 이분은 순수히 내가 태국이 좋아서 자주 이렇게 출입국을 하셨었는데, 공항에서 저희 만나기 직전에 잡았다고 합니다. 너 여기 왜 오냐? 그리고 뭐가 있어서 자주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에 입국이 거절될 뻔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자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으시고 평소에 엘리트 비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신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국을 돌아가려고 해요. 비자는 잘 진행되는 거죠? 9월 30일에 좀 다시 올 계획인데 그때쯤은 돼 있겠죠? 이렇게 걱정, 공감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내가 돌아갈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 본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비자에 대한 리스크나 걱정, 스트레스가 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잘 돼가나요? 자, 이 엘리트 비자 본사에서 이렇게 영문으로 이메일을 현재 진행 사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바로 연락은 못 드렸는데 이메일로 모두 요청이 나서 이 저번 주 금요일에 모두 확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바로 전화를 주셨죠. 46분에 제가 연락 주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서 이분께서는 태국 현지 이민국에서 엘리트 비자를 수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어시스트를 해드렸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권만 들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자, 여권만 이렇게 들고 가면 되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 잘 됐어요, 지금 받았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엘리트 비자의 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엘리트 비자에 대한 스티커고 옆에 요 비자에 따라서 스탬프도 같이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받으셨네요, 다행이네요, 하도 이제 이 비자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2-3달 동안 여정을 같이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비자 받으셨으니 마음 편히 출입국 가시면서 원하시는 만큼 거주하셔요. 자, 마음 편히 출입국 가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거주할 수 있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엘리트 비자 서포트 팀 제가 이메일 알려드리면서 이 엘리트 비자 멤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 공항의 패스트트랙 이 의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출입국 시에 모두 가능하고 그래서 관련돼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메일 예시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내가 비자 관련돼서 비자런이나 잦은 출입국 관련돼서 또는 태국에서 장기 거주, 무비자로 장기 거주 하시는 분들께서 엘리트 비자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와 출입국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리스크 없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신 케이스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은 거주하면서 그리고 혹여나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또는 공항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불안정한 입국 기록 위에 지금 현재는 내가 불안정한 입국 기록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체류 기록으로 좀 전환을 하고자 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는 비자런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입국 관련돼서 출입국 기록이 좋지 않았는데 엘리트 비자 좋은 정상적인 걸 하나를 딱 받으면서 5년이나 가죠. 최소 5년이고 뭐 10년, 15년, 20년도 되는데 내가 최근에 비자를 가장 깔끔한 비자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깔끔하게 비자 관련돼서 내 체류 자격을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민국에서 최근에 우리가 비자런이나 잦은 출입국 관련돼서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앞으로는 추방도 시키고 입국을 불허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유예 기간으로 볼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엘리트 비자나 여러 가지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출입국 관련돼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때 이 사람은 과거에 비자런이나 잦은 출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쉽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잦은 출입국을 하거나 비자런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특정 비자도 발급을 받지 않도록 제한을 하겠습니다, 불허하겠습니다 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기 때 엘리트 비자로 전환을 딱 하자 그러면은 엘리트 비자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부분도 수월하고 요 비자 취득까지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엘리트 비자를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과거의 위험한 출입국 기록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앞으로 내가 잦은 출입국을 하거나 장기 거주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원천 차단해서 깔끔한 출입국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사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만약에 내가 나중에 추후에 특정 비자를 받게 되거나 혹여나 태국에서 원치 않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외국인으로서 우리 비자, 여권을 보면서 신분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비자론 왔다 갔다 하고 잦은 출입국의 이력이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 중요한 상황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라면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상을 보신 당사자, 내 본인의 이야기라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기록을 현재 공포를 했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좀 깔끔한 출입국 이력을 가지고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자라는 것은 뭐 지금 제가 아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영상을 보신 개인이 본인이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엘리트 비자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신청하는 거, 백그라운드 체크에 대해서 서류 같은 거 제출, 엘리트 비자 본사에 안전하게 이렇게 결제를 하고 활성화하고 비자 수령 관련돼서 일정을 조율을 하고 방법도 조율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전하게 서포트를 받으시고 수령해서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이 엘리트 비자 관련돼서 이렇게 기존의 비자런이나 출입국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왜 그런지, 실제 정부에서 어떠한 부분을 선포를 했고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고 실제 어떠한 과정이 진행돼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례로 문의를 주시고 비자를 수령받는지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조금은 딱딱한 이야기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엘리트 비자 관련해서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비교 사항이나 궁금하셨던 부분도 취합해서 하나하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